지옥의 시간들. 우리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너무도 가혹하고 무서웠습니다. 진술서를 바로 쓰지 않는다고 구둣발에 채워야 했으며, 묻는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고 두꺼운 나무 각자로 머리며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빨간색이나 검정색을 비롯한 네일 아트를 한 사람이 있으면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게 하고는 두꺼운 나무로 때리고 또 때려 손이 찌그러들게 했습니다. 머리에 노란 물감을 들여온 여자들은 머리를 잡아채 머리카락이 빠지게 했습니다. 감방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지옥도 이런 지옥이 더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조사받으러 감방에서 나간 사람들은 거의 다 매를 맞아 돌아올 때는 상처투성이의 엉망인 모습이었습니다. 감방 안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지도원들은 그 카메라를 통해 우리의 거동을 살폈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벨트가 풀려 다시 잠그려고 벨트에 쇠고리를 당겼는데, 갑자기 보이부 지도원이 달려오더니 그게 뭐냐고 다짜고짜 물으며 그 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별것 아니었는데 감시 카메라로는 이상하게 보였나 봅니다. 앉아있는 자세가 평소에는 불편한 대로 그냥 참을 수가 있지만 생리를 할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중국 감방에 있을 때는 그래도 생리대 같은 필수품을 공급해 주었는데, 북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자신의 네일을 뜯어서 생리대로 썼었는데, 한번 사용 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말아서 보관했습니다. 나의 경우는 영양실조 때문에 생리가 끊긴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감방에는 물도 없었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북한에서 감방 안이라고 다를 리가 없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아 세수도 못했으며, 큰 대야에 물을 떠놓고 감방 안에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돌아가며 세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밥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옥수수를 삶아주는데 세어보니 모두 33알이었습니다. 한 끼에 33알씩 하루에 2끼를 주었습니다. 생지옥이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부에서의 신문은 너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경성이 집이라는 29살 언니가 제일 처음으로 신문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정전이 되어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틈을 타 신문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들을 물어봅니까?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있던 언니가 갑자기 웃음을 지으며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아니 글쎄, 나더러 중국에서 남자랑 어떻게 자고 또 어떻게 같이 샤워를 해느냐고 물어보면서 어떤 애무 동작인지 자세히 말하라고 하대. 그래서 머뭇거리니까 빨리 말 안 하느냐며 매를 맞았다. 후, 어이없어서. 우리가 들어봐도 어이가 없고 웃음이 날 지경이어서 여기저기에서 키득키득 거렸습니다. 별난 걸 다 물어봅니다. 갑자기 코가 큰 언니가 하하거리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우리는 보이부 지도원이 달려들어올까봐 두려워서 언니 하고 말렸지만 계속 웃어대는 것이 아닙니까? 예상대로 보이부 지도원이 달려왔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웃어? 누가 웃느냐며 보이부 지도원이 감방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코큰 언니의 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저러다가 혹 맞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여 걱정도 되었습니다. 지도원은 언니의 멈추지 않는 웃음이 자신을 얕본 탓이라고 생각했는지 어이없어 했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굵고 긴 막대기를 가지고 오더니 언니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도 언니는 계속 웃어댔습니다. 계속 웃어대는 언니를 때리던 버이브 지도원은 숨이 차는지 헐떡였습니다. 이년이 이거 미쳤구나. 야, 너 죽어봐라, 죽어. 나무를 집어던지더니 이젠 구두발로 언니의 배를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피를 토해내면서도 계속 웃어댔습니다. 버이브 지도원의 구두발은 언니의 얼굴, 배, 가슴을 구분하지 않고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그러기를 약 10분 후 언니는 끝내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야, 이 쌍년들아, 정신들 차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마음껏 웃고 떠들어? 너희들 저간나 때문에 펌프를 100개 해야겠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감방 안에 있던 전체가 벌을 서야 했었습니다. 펌프를 하는 것은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겨우 옥수수 몇 알씩을 끼니로 먹은 우리에게 펌프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어한 사람은 중국 단독병방대에서 해산한 언니였습니다. 산후조리를 해야 할 때이것만 감방 안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누구보다 힘들만도 했습니다. 선생님, 2호 감방입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감방 안에 반장이 보다 못해 선생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야? 네, 언니가 해산한 지 며칠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펌프하는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야, 이간나야. 중국 종자를 배 안에 걷어놓고 와서는 무슨 사정을 봐달라고 해. 안 돼. 그런 애들은 더 시켜야 해. 들었어? 네, 알겠습니다. 어렵게 말을 꺼내기는 했지만 반장은 번전도 못 찾았습니다. 이어 깜방 김순이 나와. 드디어 내가 신문을 받을 차례였습니다. 네, 씩씩하게 대답하고 신문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버이부 사람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와 앉아. 두려움이 가득한 나는 온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넌 중국에 왜 갔어? 몸 팔러 갔어? 아닙니다. 쌀이 없어 쌀 좀 구할까 해 갔다가 공안들한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기래? 그럼 남자하고 한 번도 자보지 못했겠네. 네? 네. 그의 엄청난 질문에 놀란 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야, 이년아, 너 중국에 가서 시집을 안 갔다는 게 말이 돼? 이년 이게 대대로 정신이 들도록 맞아봐야 알겠어? 아닙니다. 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전 시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맞아야지. 버이부 지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오던 것처럼 나무 막대기로 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순간 눈에 불꽃이 튀었고 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야, 너 아직도 바른대로 말을 못해? 너 바른대로 말을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알아들었어? 막대기로 머리밤 온몸에 사정없이 매제를 해댔습니다. 네, 전 시집을 안 갔습니다. 정말입니다. 너 아직도야? 아직도 거짓말 할래? 너 정말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맛을 봐야겠어? 급기야 때리던 나무를 구석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고통스럽고 두려웠습니다.
나는 아픈 머리를 싸지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해봐. 전 정말 시집을 안 갔습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나의 진술신문은 거댄 고문을 받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녹초가 되어 방으로 가자 새로운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잡혀 들어올 때보다는 인원수가 좀 적었지만 제법 많이 잡혀와 있었습니다. 그 중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자리가 비좁아 복도 위까지 빼곡히 앉았음에도 공간이 모자랐습니다.